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시장에서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헝다그룹, 부동산 개발업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헝다그룹 관련한 영상입니다. 영문명으로는 에버그란데가 될 것이고요. 제가 보는 영상에서는 중국 로컬 언론의 내용 토대로 해서 헝다그룹이 파산의 위기에 있지만 그래도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가능성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주력 기사 위주로 해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시황을 보게 되면 이 헝다그룹의 관련주들이 15일 오전 초반에는 기술적인 반등 장세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장중 후반쯤으로 가면서요,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그리고 그 부분을 토대로 하면 이 시장 내에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전장, 15일 오전장에서 이 주가가 조금 반등세 보였던 거, 헝다 관련주들이 될 것이고요. 중국 헝다, 헝다 자동차, 헝다 부동산 등 이렇게 특히 헝다 부동산 같은 경우가 8% 가까운 급등 장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공식 성명을 내놓으면서 자신들이 이제 갱생해서 새롭게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의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었는데요. 시장 인내 우려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그쳤고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헝다 같은 경우는 최근 3 홍콩 달러 하회하는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헝다 부동산은 7년 내 최저 수준으로 주가가 이제 폭락한 수준이고요. 헝다 자동차는 한때 장 일중 이제 등락폭을 봤을 때 25% 폭락하는 수준까지 가면서 3년 내 최저 수준을 보였던 것이 헝다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 헝다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뚜렷한 최근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요, 이 원문을 토대로 해서 제가 여기 붙인 한국어 위주로 해서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14일 공시에서 헝다그룹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인해서 이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의 헝다에 대한 신용도가 낮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이 헝다그룹의 부동산 판매량 대폭 하락할 전망이라고 자신들의 그런 공시적인 발표 자료에서 밝혔고요. 13일 최근 나오는 헝다그룹 파산 및 이 구조조정 관련한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 헝다그룹은 회사가 전대미문의 곤란에 처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자신들 스스로가 시인을 했습니다. 고객들이 합법적으로 권리를 찾는 것을 보장하는 데 전력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3가지 방안을 발표했는데 현금 분할해서 환매하겠다, 부동산 자산으로 대체적으로 환매하겠다 등 이런 식으로 이 3가지 방안 내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3개월 계약 판매 규모는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악재로 해석이 됩니다. 6월에 보면 716억 위안, 7월에는 437억 위안, 8월에는 380억 이제 위안. 이게 보면요, 제가 붙였는데 여기는 홍콩 달러라고 했지만 위안화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8월 380억 위안 수준이 될 것이고요. 문제는 9월에도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했던 조치가 별다른 효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이 기사의 논조도 눈에 띄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엑셀 표를 토대로 연합뉴스에서 14일 날 내놓았던 헝다그룹 관련한 기사의 주요 내용들을 쭉 해봤습니다. 제가 형광색 표시한 부분만 볼 텐데요. 헝다그룹은 자사의 파산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13일 밤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회사가 현재 확실히 전례 없는 어려움에 닥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헝다그룹은 자동차 등 이 신사업의 수조 원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자초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의 사업 환경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당국발 규제 강화로 인해서 돈줄이 조여지면서 그런 부분이 부동산 섹터에 영향 끼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유은행들이 앞다퉈서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해서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요, 헝다그룹은 역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그렇게 하니까 지난해 말 기준하면 총 부채가 1억 9,500억 위안 수준, 우리 돈으로 이제 350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상환할 길이 막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부상하면서 시장 내에 굉장히 우려하는 심리,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이 헝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매, 패닉 셀링이 과도한 수준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역시나 급락, 폭락하는 수준이 될 것이고요. 현금 분할 지연 지금 그리고 지연 지급 또는 부동산 현물 대체 상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은 굉장히 투자자들과 이제 심도 있게 토론을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급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보니까요. 투자자들도 불만족하고 있다는 그 의견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은 헝다그룹 본사로 몰려가서 채무 상환 요구까지 했고 이런 부분 역시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발 부동산 시장 규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올해 들어서 지난 5일까지 중국에서 파산한 부동산 개발업체 총 274개 달한다고 합니다. 보통 중소형의 중소규모의 부동산 개발업체일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헝다는 중국을 대표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이다 보니까요. 이 대마가 무너진다면 전반적인 금융시장 전체에 이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그 차원에서 많은 이 대내외 시장에서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이 기사를 쓴 한 필자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즉시 환매는 불가다라고 판단했다. 환매 연기가 필요하다. 현재 길게 보면 2년 반이 지나서야 원금과 이자를 취할 수 있을 듯하다. 게다가 만기 이후로는 이자가 없다고 한다. 투자자들 자금이 2년 반 동안 잠겨 있는 것이며 동의치 않으면 방안 받아들이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방안인 듯 협박인 것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을 맞은 이 헝다그룹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되겠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 부분만 발췌를 해서 붙여봤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해서 권력층들, 자본가들 이렇게 높은 신분, 많은 재산 등의 혜택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 도와야 한다는 생각까진 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 사내 관계자의 전원에 통하면은 이 회장 및 임원진들 사전에 환매를 진행했다고 해서 먼저 엑서더스, 이제 먼저 탈출한 그런 기미를 보였습니다. 헝다그룹 시장인 이사회 주석은 최근 난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되지만 헝다 투자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말로는 그럴싸하게 투자자들을 위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뒤로는 현재 그의 아내 및 주요 임직원, 가족, 친척 등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이제 환매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조금 권력층이나 자본가에 대한 반감을 더욱 사는 이런 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붙여 놓았는데 숫자가 좀 작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란에 관련된 기사들의 이제 원문 출처를 링크를 붙여 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기사를 좀 보면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슈자인 아내가 2,300만 위안 규모로 환매를 마쳤다고 합니다. 헝다 차이프의 이사장과 그의 아버지도 990만 위안 수준으로 환매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수 투자자들 최근 나온 방안 세 가지 받아들이지 못한다. 문서는 갑작스레 발표된 것이며 투자자와 어떤 협의 및 소통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으로나마 어느 정도의 분노가 상당히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2번, 개인 규모로 710만 위안이라는 대규모 투자 진행해서 어느 정도의 개인이지만 자산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투자를 통해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발표된 방안이란 것은 주로 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현재 헝다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건설이 중단된 상황이며 결국 우리들에게 불량 자산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들의 주된 목적, 그러니까 헝다그룹의 주된 목적은 짐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부담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불만족을 표시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투자자 3번은 130만 위안 투자한 개인인데요. 헝다그룹 임원진은 원금이자 등 환매를 사전에 진행했다. 그리고 한 관계자는 직접 환매 사항 조작이 있었다고 시인까지 했다. 공개된 보도를 보게 되면 사전 환매 이후로는 가족 중에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내놓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런 어느 정도의 분노가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도 느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은 또 다른 기사, 최근 두 차례 헝다그룹, 최근에 2021년 9월 13일 공식적인 성명, 지난해에도 공교롭게도 2020년 9월 24일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이 소문에 대한 반박을 최근 2년 사이 두 차례 했던 헝다그룹이 되겠습니다. 그 어조가 바뀐 것을 포커스로 삼았던 기사인데요.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 두 차례 유동성 위기 관련한 뉴스 나왔고, 작년과 올해 대응이 상당히 다르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낙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쉬자인, 이 헝다그룹을 대표하는 이 쉬자인이라는 본인이 직접 이 이름을 서명을 하고 표시를 하면서 나타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으로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해서 자신감을 조금 내비쳤다고 한다면요, 올해는 안정된 어조를 나타내면서 이러한 소문, 뜬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중한 어조, 그리고 조금 부드러운 어조로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간접적으로 헝다그룹이 상당히 위기감이 커진 것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대규모 부채로 위기 상황 처한 헝다그룹이지만 회생 불가로 볼 것은 아니라는 논조 기사, 이 본문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주된 내용은 이것이 될 것이고요. 본문 내용 토대로 해서 중요한 부분 쭉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헝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넘쳐나는 최근 분위기이다. 헝다 파산을 노래하는 사람들, 단 그들은 헝다의 실질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의견이 조금 담긴 기사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헝다그룹의 부채 규모는 알려진 바대로 1조 9,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350조 원 수준이겠습니다. 마윈의 자산이 4천억 위안 수준이라고 하면 마윈 자산의 5배가 되는 부채를 갖고 있는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엄청난 규모의 부채가 되겠습니다. 네, 헝다의 총 자산은 2조 3,700억 위안, 순자산이 3천억 위안을 좀 웃도는 수준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네, 중국에서 순자산이 3천억 위안이 넘는 곳이 회사 단위로 했을 때, 회사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겠는가, 그렇게 의문을 하면서 순자산 규모가 헝다가 상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순자산을 고려하게 되면 헝다그룹 부채 절대 수치만 보고서 과장되게 파산 위기를 논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과장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를 토대로 보게 되면요, 1.95조 위안 부채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5,717억 위안의 규모의 이자가 있는 부채, 6,669억 위안 매출 채권, 그리고 6,669억 위안의 매출 채권에는 최근 많은 이가 제기한 브랜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규율을 이해하게 되면 이 부동산 업자가 주택을 판매를 해도요, 이 주택 구매자에게 열세가 넘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매자에게 열세를 넘겨주지 않으면 이러한 수입이 나는 부분 자체도 부채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판매한 주택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자가 붙지 않는 부채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헝다그룹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자가 붙는 이 부채라는 것은 5천억 위안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것을 비율로 100%로 나누게 되면 전체 부채의 30% 수준으로 된다.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계산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3천억 위안 가량 줄어든 수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헝다그룹은 최근 들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인지라고 의문을 제시하는데요. 자본시장 논리를 따르면 심리, 신용, 크레딧, 아니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사람들의 센티멘트 등 이렇게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황금이나 자본, 실질적인 자금이나 이 황금보다는 심리나 신용 등이 훨씬 더욱 중요하다는 것으로 인식되는 곳이 바로 자본시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또 드는 게 있는데요. 중국의 평안보험 주가가 대폭 조정을 받으면서 6천억 위안에서 7천억 위안 시총이 증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안보험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질문을 해보면 실제로 보면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분석이고요. 시장에서는 좋고 나쁜 것이 마치 한순간의 일인 것처럼 빠르게 뒤바뀌기도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 차트, 주봉 차트를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주봉 차트 기준 했을 경우에 지난해 12월 정도에 94 위안 수준으로 고점을 찍고서 이 중국
평안보험이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하향의 추세 속에서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헝다그룹 역시도 평안보험과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난해 온라인에서 한 문서가 전해졌는데요. 헝다그룹이 지방정부에다가 1,300억 위안 규모 환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헝다그룹은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 이 문서가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시자인이라는 이 회사 대표가 주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환매 협의는 무산된 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헝다그룹의 부정적인 뉴스가 끊이지 않았고요. 부동산, 자동차 등 부문에서 헝다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 역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무서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세상 이치란 것이 말이 많을수록 대중들은 그것을 믿는다고 설명합니다. 수년 전에 부동산 업체인 완다그룹 역시도 비슷한 경우를 맞았다고 비슷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과거 다수 기업들이 헝다그룹과 사업 제휴를 희망했지만 시장에선 이제 헝다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퍼지면서 한켠에서 긴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부 부정적인 뉴스가요, 헝다그룹에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로 일부 공급업체에서 긴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한켠에서 헝다의 수금 의사를 밝혔는데 수금을 못했을 경우에 공사를 중단하거나 자재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인터넷 시대에는 이런 나쁜 뉴스가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전달이 되니까요. 이렇게 작은 문제가 어느덧 무한대 크기로 확대된 상황이며 작은 눈송이가 커다란 눈덩이로 변해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는 그런 야기하려는 상황까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동성 문제는요, 단기간 해결이 불가능하고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평가입니다. 결국 헝다그룹이 시장으로부터 믿음이나 신용을 잃은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막판에 기사가 나오는데요. 헝다그룹의 믿음 가져도 되나? 그러면서 재무 상황을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헝다그룹 순자산이 현재 3천억 위안 넘게 웃도는 수준까지 있는데 긴장할 필요가 있나 하는 반문이었고요. 한 기업의 현금 흐름이란 것은 사람 혈액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평가하면서 헝다그룹은 사내 유보금은 아직도 충분한 상황이다. 지난해 연말 1,587억 위안, 단 이자가 붙는 부채로 인해서 대폭 줄어든 이 867억 위안 수준의 현금, 이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줄어들었지만 유동성은 충분하다는 평가이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헝다그룹 부채 규모가 1조 9,500억 위안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이지만 이것이 헝다그룹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이 현재 헝다그룹이 저평가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시자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그가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를 빠르게 잘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헝다그룹이 시장에서 잃어버린 자신들의 신용을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봤을 때는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그렇지만 유동성 위기에 빠진 헝다그룹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균형적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너무 파산 위기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요. 회생을 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기사를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 관계자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조금 조심스럽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15일 경제지표 발표 당시에 헝다그룹 관련해서 기자 질문에 간략하게 입장 발표했습니다. 문장을 보게 되면 이 통계국의 대변인은 일부 대형 부동산 기업의 생산 운영 과정 중에서 어떤 곤란한 상황이 출현했다라면서요. 이에 대해서 부동산 부문의 발전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는 아직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신중한 어조로 시장과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네, 영문 기사를 최근에 나온 걸 보면요. Fitch warns an Evergrande default may have broad China economic effects라고 하면서요. 이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헝다그룹 채무불이행 이 디폴트라는 것이 중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사전에 이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경고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요. 비록 금융섹터 전반에 있어서 영향력은 관리할 만한 수준이라고는 해도 중국 2위 규모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가 휘청인다면 이 크레딧 리스크, 신용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 언론을 조금 참고해 봤는데요. 헝다그룹 사태로 시장 내 우려가 커졌지만 현재까지는 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 비중 역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조금 제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번 이 사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네, 주요 내용들 요약해 볼 텐데요. 번호 순으로 해서 쭉 빠르게 보면은 헝다그룹 관련주들 15일 초반 기술적 반등 나타냈지만 시장 심리 회복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에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9월의 부동산 판매량도 저조할 전망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판매량이 계단식으로 우하향했고 부진했고 이렇게 부진한 상황에서 더욱 부진해질 수 있음을 이 회사 자체적인 성명에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주요 임원진들 사전에 환매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가정사 이유를 들먹이면서 투자자들의 분노를 야기하는 행태에 노블리스 어블리제는 훨씬 멀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방안 3가지에 대한 투자자들 불만 드러났고요. 헝다그룹 최근까지 2차례 반박해서 어조가 바뀐 것이 감지됩니다. 이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방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순자산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 부채 절대 수치로 이 위기감을 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자가 붙는 부채 규모가 5천억 위안 웃도는 수준, 총 부채 규모 대비했을 때는 30% 수준이라는 점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헝다그룹에 대한 신용도가 낮아진 점이 결국 신용도, 믿음,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 확대 요인으로 해석됩니다.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중국 금융 전반 위기 확산, 이 파산을 바라는 듯한 콕 집어서 말하자면 영미권 언론들이 특히 미국의 언론들이 특히나 바라는 자신들의 심중을 잘 드러내면서 이 헝다그룹 관련한 기사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통계국 헝다 사태 부동산 섹터 영향력 부분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한번 조심스럽게 입장 내비쳤고요.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아직 시장 전반을 크게 동요시키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 영미권, 호주 언론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겠습니다. 영미권이 위기를 과장해서 보도한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회생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도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 분명 유동성 및 사업 전반 위기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지속해서 관련 뉴스를 보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련된 기사들,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네, 사안을 일반화시키고 구체적인 수치를 주목하지 않으면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런 집단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그런 언론의 그런 파장력, 파급력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천문학적인 총부채 규모만 주목을 했지 세부적인 숫자가 누가 주목했을지 궁금하고요. 헝다그룹이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님을 중국 쪽에서 나온 언론 그리고 내용 숫자를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포는 도대체 누가 조장하는가? 공포를 조장해서 이 중국이 조금 지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반대쪽에서 이렇게 공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거기에 끼어있는 고래싸움의 새우 등이 터지듯 주변국들은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TV였습니다.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이 헝다그룹 관련해서 한번 문의를 해 주셨고요. 저 역시도 시장을 보고는 있었는데 안 좋은 소식이다 보니까 솔직히 외면을 하려고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도 조금 더 사안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바랍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따로 준비하던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말이 중간에 버벅이는 부분들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 정보 자체의 컨텐츠 자체의 가치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자신을 하고요. 시청하신 것이 유익하셨으면 바랍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